투자의 시원한 한방, 잠이 홈런처럼 쭉 터지는 스윙을 위한 주식쇼 스타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자, 오늘 금통위의 금리 결정도 있었습니다. 동결됐지만요, 중국의 지표도 쏟아졌던 날이고 무엇보다 8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야, 여기서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했지만 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매수가 그것도 외국인으로부터 유입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도 뭐 사상 최대 규모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코스피는 놀랍게도 194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참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저희가 시장과 종목에 관한 해답 미리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1부는요, 전문가 시장 분석을 듣는 시간도 있지만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종목을 채워넣고 서로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냈는지 이제 수익률을 비교해서 대결을 펼치는 왕중왕을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을 빌어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장을 위한 공략 종목이 무엇보다 2부에서 공개되는 이만큼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트라이크 1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님부터 인사 나눌 텐데요. 이대열, 김정호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멘토님이십니다. 두 분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 소개 한번 들려드릴게요.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시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겟이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 선춘의 달인. 급소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 전에 포착한다. 김정하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 시작됩니다. 네, 먼저 시장 얘기부터 조금 풀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의외의 옵션 만기, 하지만 어제 외국인들의 1조 가까운 대량 선물 매수로 인해서 오늘의 이 같은 급등은 이미 예고편이 나왔다는 분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 2주 만에 한 번 그 드라기 실망이었던 거예요. 그때 1850 빠진 거 빼고는 저점 대비 18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금일장의 강세, 과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네. 난감한데 오늘 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외국인들이 오늘 그죠? 장 중에 1조 원 넘게 매수를 하고 특징적인 것은 동시효과 시간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5천억을 또 한 방에 또 사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탈 한 1조 5천억 정도 남짓 한 그 엄청난 금액을 지금 사들였는데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장 초반부터 이 공격적인 매수를 조금 보이면서요. 토탈 5천 계약이 넘는 계약을 매수로 순매수로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베이시스가 급격하게 확대가 되면서 이 포인트를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쪽이요. 무려 1조 7천억 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대부분이 외국인들의 물량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업종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고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요. 조선업종과 화학업종이 두각을 좀 나타내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금일장의 상승세에 제가 의미를 좀 두자면 본격적인 강세장의 그 진입을 좀 알리는 신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추세라는 단어를 꺼내도 됩니까? 이제 추세에다가 조금 붙여야 되겠죠. 이제 추세의 형성이 이제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은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 주식 투자를 이제 지금까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셨는지 그 기간도 사실은 궁금한데 네. 주식 투자하시는 동안 이렇게 많이 쓸어 담으면 보통 그 다음 결과는 어땠는지, 어떤 진행 과정이 있는지. 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매수한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죠?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네. 보통 이렇게 대량의 매수가 이제 그 거의 바닥권 내지는 뭐 박스권 돌파 때는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폭발적인 거래량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폭발적인 거래량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 자체에 좀 상당한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뭐 낙폭 과대 종목뿐만 아니라 기존에 잘 버티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뭐 집중적으로 매수 쓸어 담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부각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이제 추세의 시작을 좀 만들어가는 외국인들의 그 시작이 좀 그 신호탄이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추세가 위쪽으로 슬슬 만들어진다. 네. 김정호 전문가님, 요즘에 뭐 싸인 노래 중에서 이제 패러디한 거 중에 건담 스타일 뭐 있다고 하지만 코스피가 V자 반등 이후 계속 건담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계속. 예, 맞습니다. 재미없으신가요? 예.
예?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V자가 사실은 조금 뭐 눕거나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예. 가파른 곡선이 계속 이어졌어요. 오늘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요즘에 강남 스타일이 좀 유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원래 좀 평소에 모범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네. 잘 안 봐가지고 예.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V자 반등 이후에 사실 이제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간 조정 자체가 한 5일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시세를 뽑는 흐름들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선물을 땡기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겠죠. 네. 사실상 이제 그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이제 개인들을 하방에다가 몰아놓고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을 살짝 돌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V자로 꺾어가지고 올려가면서 사실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이 옵션 시장에서 손실을 봤던 한 주입니다. 한 2천억 원 정도 손실을 보고 개인들에게 이득을 줬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장중에 고민을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이번 주 옵션에서 이제 손실을 봤던 것이 이것으로 그 이득을 보기 위한 뭐 페이크였을까 아니면은 요거를 뭐 상승시키기 위한 상승인가 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박스권을 돌파시켰기 때문에 요 힘이 좀 남아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뭐 기댈 만한 사실 모멘텀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멘텀이 뭐 없는 상태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시장을 빼지 않고 올릴 것이다. 예전에 한번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고 우리 이제 보면은 채권하고 그 주식하고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주요 국가들의 채권 발행 시기는 잘 일반에 공개가 되어 있지가 않죠. 작년 8월 달에 그 장이 급락을 할 때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대규모의 채권 발행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그 떨어질 때도 대규모의 유럽에서의 채권 발행이 있었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과 완전히 대비되는 반비례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시기에 채권 쪽으로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대급부인 주식시장을 좀 끌어내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캐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8월 중순 이후에 미국과 유럽에서 또 채권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는 아닙니다. 대규모는 네. 아니지만 채권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 해가지고 한번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을 다시 논할 것인가 그때 좀 대응 포인트로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하지만 전문가들이 뭐 8월 달 이렇게 뭐 말쯤이나 9월 달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지금 먼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거든요. 내일장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오를까요? 자, 내일장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이대호 저는 전문가님. 상승이라고 봅니다. 아, 여기서 더 상승 네. 좋습니다. 그 폭도 잠시 후에 제가 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호 전문가님. 예, 저도 내일장은 상승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대호 전문가님의 상승 전망 이유 궁금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2천을 가려고 하는 건지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네, 2천은 뭐 가야 되겠죠. 가는데 제가 내일장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하는 이유는요. 금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도 뭐 규모지만 이게 지금 7월달 누적 포지션이 순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네. 그런데 금일 선물을 대거 매수함에 따라 가지고 이 7월달, 8월달로 접어드는 이 누적 포지션이 순매수로 바뀌어 버렸어요. 네, 거기에 좀 의미를 두면은 외국인들이 금일의 주식 매수와 선물 포지션도 롱 포지션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죠. 자,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외국인들은 시장을 좀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주식 현물 중심으로 좀 더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아니면 글로벌 시장 자체를 리스크가 조금 진정되는 국면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그 중국에서 이제 지표가 좀 그 여러 가지가 발표가 좀 됐었는데. 네. 이제 그 PPI라고 이제 그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P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1% 하락한 것으로 나왔고, CPI는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수준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PPI와 CPI가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을 이제 그 실시를 하려고 지금 그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즉 부양책을 쓴다라는 것은 돈을 푼다라는 얘기인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중국에서 물가 상승이 빠르게 진행이 굉장히 되면서
2011년도죠. 그때 지급 준비율을 지속적으로 뭐 인상시키고 금리 인상시키고 하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건데 지금 상대적으로 물가가 2% 상승도 좀 보여주지 않고 있고 1%대에서 약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으로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일단 뒤로 좀 젖혀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하기에는 굉장히 즉 돈을 풀기에는 아주 좋은 여건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난성을 이제 그 필두로 해가지고 각 지방 정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좀 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죠? 장중 2%대를 넘어갔다 왔는데 그래서 내일은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가기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루 정도 쉰다는 의미에서 보합권을 등락하게 되면서요. 폭은 뭐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강세권을 유지하는 강세권을 유지하면서 하루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경기 부양책이 사실은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최근에 이제 요 며칠 동안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 치고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뭔가 정말 나오려나 보다 기대가 큰데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유로 달러도 보니까 1점 거의 한 24, 25까지 네.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베팅을 다시 시작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렇죠. 이게 그 외환 시장도 그 가장 리스크를 빠르게 반영하는 시장인데 네. 이 유로화 자체 가치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유로존 리스크가 그만큼 조금씩 이제 진정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국내 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환율이 뭐 다운되는 그런 시기입니다만은요. 아직까지 좀 더 1,110원대까지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주식을 지금 많이 담아놔야 돼요. 네. 주식을 많이 담아놓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환율을 조금 떨어뜨려 놓게 되면 나중에 주식 시장에서 올린 수익률보다 이 환차익으로 올리는 수익률이 훨씬 더 큽니다. 외국인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을 많이 담아두는 게 외국인들로서는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진짜 오늘과 어제처럼 뭐 1,000원, 그다음에 곧바로 2,000원 이렇게 베팅을 하다가 그다음에 베팅 계속 하는데 네. 100원, 그다음에 200원 이렇게 네. 갑자기 강도는 확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현물 매수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현물 매수하는 데 있어서 강약 조절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외국인들 투자 내지는 기관들 투자는 철저하게 펀더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펀더멘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시장을 확 끌어올려 놓게 되면 이 포트폴리오를 그죠? 이게 어느 정도 그 정비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담는다고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매입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매수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시장 자체를 그죠? 뭐 좀 안정됐다 그러면 이제 물량 조절을 좀 하겠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대형주 중심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인덱스 펀드다 그러면 주가가 조금 쉴 때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럼 또 사고 그래서 왕창 사고 좀 쉬었다가 또 사고 뭐 이런 패턴이 이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것은 사실 좀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여러 가지 그런 수급 상황까지 감안했을 때 뭔가 이제 역시 내일장 상승이라고 하셨지만은 큰 그림에서는 조금 기간 조정 이후 상승 의견도 적지 않더라고요. 예, 뭐 기간 조정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양봉 뜨면은 당장 내일 갈 것 같고 음봉 뜨면 당장 내일 밀릴 것 같고 그런 게 뭐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양봉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조바심을 갖게 되고 이 양봉에서 사버리면은 이제 또 물리게 되는 그런 아주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종합주가지수를 그렇게 끌어올릴 대세로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지금 하락 추세에서 이제 그 박스 상단을 한번 예전 매물대까지 오는 구역에 오고 있는데 1월달, 12월달 생각을 해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거의 한 달 반 동안 11조를 사가지고 선현물 동반 매수해가지고 여기 끌어올렸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작년도 8월 고점은 베끼지를 못했다.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그냥 사람 손으로 갖다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동반해가지고 갖다 끌어올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생상품 갖다가 틀어버리면 그대로 물량 출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사실상 지금 이제부터 만약에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상승 마디에서 지금 뭐 우량주처럼 몇 %나 먹겠습니까? 네. 뭐 먹을 마디도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차트가 바닥에 다 돌려가지고 차트가 굉장히 좋죠. 기술적으로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 나오게 되면 전형적인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범하는 오류가 되겠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한 2, 3% 뜨는가 싶더니 음봉 하나 나오면은 눌림목이겠지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5일선 깨려고 하면 11선 딛겠지, 눌림목이겠지, 이러다가 또 갑자기 뚜두두둑 떨어지고, 이런 패턴들을 굉장히 좀 많이 겪었을 네. 것이다,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그러면 미리 자리부터는 파셔가지고 네. 현금이 있고 진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진짜 뒷북이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은 언제쯤 진입을?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심리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제 우량주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가지고 사고 싶을 때, 네네. 그때 이제 개별주를 사면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실화입니다. 작년 12월 8일하고 14일하고 네. 대한제강이라는 종목을, 거래 없던 종목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랑 기아차가 날아가 버렸죠. 네. 날아가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셨고, 그때 회원분들이 이제 내 종목은 가지 않고, 거래도 없이 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신뢰도가 다 깨졌을 때, 네. 팔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래 크게 가는 주식들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갈 때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살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올림픽도 끝나고, 지금까지 이제 끌어올린 게 끌어올릴 만한 뭐 이유가 있으면 이유 없이 갔다가 이제 끌어올려 버렸는데, 올림픽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8월달 어느 정도 조정 줄 때쯤 되면은 코스피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이 가만히 있다가 이격을 좁혀버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대형주로 자금이 쏠리니까 당연히 자금이 쏠리지 않아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있죠. 코스닥 개별주들 보면은요, 매수세가 유입은 되지만 누군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수세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매수세가 올라가는 매수세가 유입될 때 아래 호가가 바로 받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500주, 600주 작은 물량으로도 주가가 조금씩 자꾸 이제 발목을 잡혀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차트를 수렴하고 있고, 코스피가 가고 나서 더 이상 우량주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졌을 때 자금 이동은 개별주로밖에 갈 수가 없겠다. 이상한 좀 잡주 같은 것보다는 이제 좀 우량한 개별주들이 되겠죠. 그런 개별주들로 이제 지금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게 고통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것이 보통은 한 오히려 얼마 정도? 고통은 한 달 안에 끝난다고 봅니다. 예. 8월 중순 지나면서 8월 중순에서 8월 말 정도 간다고 하면은, 개별주들이 한번 가기 시작하면 보통 상승을 한 달 정도에 이제 걸쳐가지고 유지하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그런 장세, 코스닥 변곡점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는 이제 2차 파동에 들어갈까요? 지금 이미 2차 파동에 들어갔군요. 예. 진입을 했고요. 2차 파동이 그럼 거의 예. 끝날 무렵에 코스닥으로 들어가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굳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지금 네. 코스닥도 사실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원분들이랑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을 물렸다가 이제 풀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 코스닥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하시는 건 조금 지금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고요. 이제 한 10일 다음 주 정도부터는 코스닥도 매집 단계로 들어가도 되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대형주보다 코스닥을 이제 조금 매집해서 다음 장을 대비하자,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부터는 이제 두 분의 관심 종목과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나눠볼게요. 자, 지금부터 두 분의 전문가 오늘 관심주 얘기 듣고, 또 기존에 포트에 있었던 종목 바구니까지 AS를 받아보는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1인자를 찾아라, 월화수목금 모든 그 멘토님들을 줄을 세워서 저희가 왕중왕을 월간 단위로 한 분씩 뽑고 있습니다. 7월 왕중왕은 있었었고요. 우리 고정현 전문가였는데 8월 왕중왕은 누가 될까요? 두 분의 수익률도 궁금해집니다. 먼저 저희가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 1억 원,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이대열 전문가님의 기존 포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포트가 굉장히 심플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자, 이대열 전문가님 표정 오늘 굉장히 당차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수익도 그만큼 좋네요. 자, SOL 반, 대우조선해양 반. 이것이 이제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거든요. 자, 굉장히 심플하지만 제대로 넣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SOL은 일주일 내내 오르기만 해서 목표가까지 오늘 장중에 도달해버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8에서 10% 결코 작은 수익이 아니죠. 자, 대우조선해양은 유럽발 위기가 완화되면은 곧바로 조선주가 뜰 거다라고 했는데 선침해가 아주 잘 됐고요. SOL은 사실은 이번에 재매수했는데 요번에도 못 잡았더라면 곧바로 10만 원으로 갭상승하는 날 다시도 못 잡을 뻔했습니다. 아주 단기 저점에 잘 잡아서 수익이 10% 이상 났네요. 자, 이번엔 김정호 전문가님의 포트 한번 보죠. 자, 언제나 한 종목 100%의 분할로 한번 사보자. SGNG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화요일 날 잡혔고요. 오늘 장중에 4% 정도 뜨는 것 같았는데 종가상은 약간 밀리면서 수익이 좀 줄었습니다만 일단은 수익은 수익입니다. 그리고 물량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이 1%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 이렇게 확실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일단 SOL은 가격도 너무 좋았고 네. 종목도 좋았고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또 6% 아주 급등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AS 차원에서 SOL하고 대우조선해양을 좀 차분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SOL의 그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죠. 자, SOL이 제가 그 8월 2일이죠. 2일 좀 말씀을 드리고 8월 3일 날 바로 박스권 돌파 직전에 바로 다행히 제 매수가 아래로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오면서 잡혔는데요. 자, 이 가격대 자체는 지금 박스권 상단입니다. 박스권 상단이라서 박스권 돌파 가능성을 국제유가에 제가 맞추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루만 늦었어도 못 잡을 뻔. 네, 그렇죠. 네. 하루만 늦었어도 못 잡았죠. 네. 자, 그런데 상승의 탄력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금일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목표가를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상향을 조정을 했고요. 우선 차트 패턴 자체도 하루 정도 쉴 때는 됐습니다. 만일에 이 종목이 그 조정을 받는다면 그 대략 한 지금 그 4거래일 동안 급등이 있죠. 급등이 나서 대략 한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대 부근에서 좀 기간 조정을 좀 받으면서요. 5일선을 조금 그 옆으로 좀 누이면서 21선이 좀 따라올 때까지 기술적으로 이 공백을 조금 그 이평선과 이격도를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후에 차익 실현으로 대응을 했다가 다시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러나 조정이요. 기간 조정이 오더라도 이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되면 매수세가 SOL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 국제유가가 지금 100달러선을 WTI 기준으로 100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정유주 놔두겠습니까? 그러면 가격 조정이 오더라도요. 가격 조정이 윗방향으로 기간 조정과 섞어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머리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평선이 그죠? 가파르게 따라오면서 우상향하는 그 주가를 다시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급상승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보유해서 목표가를 높여가지고요.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두고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잡은 물량인데 이거 뺏기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다른 SK이노베이션을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꼭 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목표가가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까지 상을? 네, 기존 목표가는 10만 8,500원입니다. 분봉을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SOL이 5분봉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1분봉은 너무 캔들이 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장중에 보게 되면 대략 오후 2시 20분경에 10만 8,500원을 터치를 해가지고 대략 만주 정도, 거래량은 대략 한 만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터치를 좀 하고 내려왔는데요. 목표가 자체가 10만 8,500원이지만, 지금 현재 이 포트폴리오를 지금 따라 하시는 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시죠. 예. 목표가를 11만 5천 원대로 제가 상향을 하는데, 그 상향의 근거는요, 제가 지금 피보나치 분석 툴로 목표가를 먼저 잡았습니다. 1차 목표가는. 다시 한번 피보나치 툴을 적용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툴을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피보나치 분석 툴을 한번 이용을 해보게 되면 1차 목표가인 108,500원 여기 보실 겁니다. 이게 저점 대비해서 38.2% 상승한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올린 가격은요 50% 가격입니다. 고점과 여기 고점이죠. 14만 4,500원입니다. 14만 5천원이네요. 그리고 저점인 대략 뭐 8만 6천원 정도 가격, 이 50% 구간인 11만 5천 원 되겠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11만 5,500원인데요. 네. 예, 11만 5천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변화는 주지 않겠고요. 네. 예, 왜냐하면 익절을 고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번에 그 손절선을 올려가지고 네. 풍산에서 한번 제가 그냥 제가 제게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손절가는 손을 대지 그대로.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이제 10만 5천 원 네. 정도에서 약간은 이제 기간 조정이 조금은 횡보할 수도 있는 S5일인데 네. 워낙 급하게 올라서 한 번쯤은 쉴 테니까 네. 그때 혹은 아주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나도 정유주로 한번 수익을 보고 싶다. 네. 짧게 좀 들어가서 말씀하신 목표가까지 되나요? 물론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5일선과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네. 5일선과의 이격을 보게 되면 밑으로 지금 갭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 5일선과의 갭을 메꿔주는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 꼬리를 달 때, 즉 꼬리 달린 음봉을 공략을 해야만 매수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떨어진다고 그냥 잡아버리시게 되면 만일에 가격 조정을 받아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기술적인 관점을 견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트레이딩 방법은요, 제가 뭐 무료 강의를 통해서도 이 분봉 분해하는 그 트레이딩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네. 최근에. 근데 언뜻 어렵게 들려요. 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음봉이 나오면 5일선에 타치를 하게 될 겁니다. 만일에, 그죠? 내일 되면 5일선에 따라올 거니까. 네. 예. 근데 이 음봉이 길이가 조금 길더라도요, 5일선에 타치를 하게 되면 반발 매수세가 또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때 꼬리 달리는데, 이 음봉에서 달리는 꼬리에 꼬리를 만드는 그 시간대, 즉 5분봉 차트를 보든지, 뭐 1분봉 차트를 보든지,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러나, 음봉의 꼬리를 만드는 그 시간대에 거래량이 매우 중요해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의 꼬리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서 단순히 매수세가 들어와서 꼬리를 다는 것은요 함정이에요. 그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SO를 정말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5일선 지지를 확인하시고 꼬리를 만들 때에 거래량이 실리는 것을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예. 매수에 가담을 해주셔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에 이 음봉 공략을 해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신다 그러면 제가 설정한 2차 목표가까지 지금 1차에서 낸 수익률 10%만큼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네, 그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대우조선해양. 이거 이제 또 목표가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일단은 뭐 대우조선해양을 제가 오늘 뭐 목표가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조금 보유해서 가도록 하는데요. 지금 29,300원이 지금 목표가입니다. 라인을 하나 그어놓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이 정도 라인 되겠네요. 자,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그 8월 3일이니까 21선에 한번 눌렸다가 물론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이때 잡혔는데요. 다소 조금 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지금 이날 가격대보다는 높아요. 네. 하지만 이 대우조선해양도 제가 굉장히 믿고 있었던 종목이고 여러분들 좀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뭐 최근에 조선주들의 움직임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좋습니다. 네, 맞아요. 가장 좋아요. 예. 그 이유는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이 지금 중동 지역이라든지 뭐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겠죠. 아, 맞다. 예. 기억나요. 삼성중공하고 굉장히 고민하시다가 네. 갖고 오셨다. 예, 해양 플랜트 발주가 중동 쪽에서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 말레이시아에서 대기 중인 해양 플랜트 발주권이 우리나라 금액으로 대략 한 20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컨소시엄,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컨소시엄 이렇게 빅3 컨소시엄이 지금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조 원을 그냥 나눠 먹더라도요. 단순히 계산을 해도 6조 원은 그냥 따오는 거잖아요. 물론 한 회사에 몰아주게 되면 이제 뭐 못 따오는 거겠지만 하지만 이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는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FPSO가 되겠는데 이 대우조선해양이 또 해양 플랜트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드릴십 분야죠. 시추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해양 플랜트 쪽으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들어서요.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이 바로 8월 1일 날의 외국인들의 매수세예요.
8월 1일 날. 네. 자, 8월 1일이면 이 캔들입니다. 거래량 캔들, 네. 외국인들 매수 캔들. 이때 매수 규모가요. 대략 81만 주예요. 81만 주. 예. 그러면 이때 거래량이 대략 260만 주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거래량 대비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좀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도 이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속된 말로 쌍끌이 매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뭐 S월도 사실 쌍끌이고요. 네, 예. 그렇죠.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급 주체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있고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가 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시장가를 매수해버리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좀 실리면서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수급도 굉장히 좋아지고 차트도 조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의 차트는 사실상 어제까지는 좀 위태위태했어요. 그런데 금일의 이 강한 상승세가 차트를 좀 아주 예쁘게 만들어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목표가까지 올라오면 혹시 정리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때 상황 봐서? 이때 분명히 상황을 봐야죠. 왜냐하면 네. 자 차트 화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29,300원이죠. 네. 29,300원인데 정확하게 좀 볼게요. 네, 목표가가. 자, 이 라인입니다. 자, 이 29,300원 라인이 의미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박스권이 깨지기 이전에 박스권 상단이었어요. 자, 박스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었냐면 요게 이제 박스권이 단기간에 V자 반등 이전에 이탈되었던 바로 박스권이 제가 지금 그려놓은 이 네모 상자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제 목표가가 여기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목표가가 1차적으로 제가 여기 설정한 이유는 대부분 보게 되면요. 가파른 V자 반등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박스권 상단을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박스 상단에서 한번 눌림을 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눌림이 기간 조정이 되든 가격 조정이 되든 이 V자 반등의 폭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우리가 그 기회 비용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요. 일단 차익실을 했다가 다시 잡고자 전략을 세운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검토를 하는 이유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박스권을 뚫어버릴 경우에는 네. 추가적인 랠리가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를 제가 29,300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SO이라고 대우조선해양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의 거의 뭐 사실 편입 기간 대비 완벽한 포트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재호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SGNG. 예. SGNG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뭐 하나입니다, 저번 주에 종목이. 그죠?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도 이거 그냥 하려고 하다가 또 이제 방송인데 예. 이 종목을 또 새로 교체를 안 하면 할 말이 너무 또 없고 해가지고 예. 제가 방송을 고려해. 그만큼 이 종목은 자신이 있으시다. 사실 네, 제 맞습니다. 기억으로는 이게 유시민 테마로 엮이는 것 자체가 이 주가는 오히려 디스카운트 안 좋은 얘기고 굉장히 지금 기관도 좋아하고 뭐 연금 복권 얘기도 하셨었는데 아무튼 복권 뭐라고 하셨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인터넷으로 연금 복권도 이제 팔고요. 뭐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은 그 기술적인 부분부터 먼저 이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밑에서 바닥에서 이제 V자로 파고 나올 때 1,700원대에서 장대 양봉 두 번을 이제 솟구치면서 올라왔죠. 이제 올라온 이후에 이제 꼬리가 발생하긴 했지만 거래가 막 대량 거래가 터지는 꼬리가 아닌 장봉이 아닌 단봉 상태에서 5일선을 깨지 않는 위치에서 같은 가격권대를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캔들 자체를 하나로 봅니다. 캔들 하나를 조정형 캔들로 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캔들 하나 조정 캔들 보시고요.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이게 그 좀 잡주에는 통용되지 않는 그 패턴이고 좀 건전한 종목들 좀 뭐라고 할까요? 기관이 손대는 종목이나 좀 네. 우량주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이제 맞는 패턴인데 그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종목 이제 5일선, 11선, 21선까지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보고요. 그리고 61선과 121선을 두 번째로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라고 본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이제 돌려가지고 올라올 때 5일선, 11선, 21선이 이제 그 올라가는 선수가 되겠고 61선과 121선이 저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저항 같이 모여가지고 네. 이제 저항이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5일선, 11선, 21선이 뚫고 나면은 반드시 조정을 받으러 오는 게 뭐냐면은 21선까지 조정을 받으러 온다. 과거에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돌리러 오는 종목군들 이렇게 쭉 살펴본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 이제 조정을 받으러 오게 되는데 왜 그 자리까지 하필이면 조정이 받으러 올까? 왜냐하면 그게 박스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평단가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지지를 하고 이제 그 돌려가지고 올리는 흐름이 나온다. 좀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고 네. 지금 보시면 11선을 이탈을 시키지 않고 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21선까지 이제 정배를 시켜놓고 11선 딱 위로 올려놨죠. 5일선과 이격을 좁혀놓고 바로 밑에까지 이제 내려놨는데 이거는 21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21선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붙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물이 좀 두꺼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일봉상 추세를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시세를 낼 때 그냥 단기적으로 툭툭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고요. 한번 그 상승장이 오게 되면 시세를 줬다가 장거 낄 때 확 꺾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시세를 타면서 이렇게 그 올라가는 과거부터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매집한다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신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5,000원 조금 밑에를 잡고 가져가시면은 연내에 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용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린다고 하면 과거에 이제 그 벤처 붐이 불었을 때 이제 가로수 그 신문이죠. 그 정보지 생활정보지 그때 이제 굉장히 거품이 많이 끼면서 몇만 원대 주가를 유지를 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에서 오히려 가격은 많이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품이 빠진 부분들도 있지만 그 자회사들이 많이 편입이 돼 있고 그리고 연금 복권에 대한 사업 이게 이제 그 유시민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유시민 관련 테마로 엮여버리면은 최근에 이제 좀 안철수 원장님이나 그런 네. 분들이 좀 그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지 못하는 흐름들. 그래서 그 주식이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주식을 파는 거를 보면은요, 개인 조막손들만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큰손 계좌에서는 계속해서 떨어지건 말건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쭉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크게 드시고 나올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2주짜리였단 말이에요. 일주일은 뭐 어영부영 1% 물론 이제 100% 실었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 수익은 적지 않습니다만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주 정도 더 보면 말씀하신 목표가 4,000원은 될까요? 일주일에 4,000원 좀 힘들어 보이고요. 예. 이거는 그 매집한다는 그 방식으로 가셔가지고 예. 뭐한 연내에 4,000원 정도 간다. 이런 그 4,000원보다는 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 5,000원 그저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뭐 연내라고 하셨으니까 SGNG 이 종목 잊지 말고 꼭 좀 관심 종목 내지는 그냥 홀딩을 좀 해보셔도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AS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오늘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 네, 1인자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오늘 관심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대율 전문가님께는 자, 포트가 꽉 차 있고 자, S홀도 잘 가는데 10% 나지만은 목표가를 올리고 더 갖고 있겠다. 대우조선해양은 8% 수익 중이지만 목표가 안 왔기 때문에 더 갖고 있겠다. 네. 오늘 뭐 종목이 없네요. 그렇죠. 뭐 종목은 많은데 돈이 없죠. 네. 예, 만약에 그러면은 네. 지금 돈이 있다면 사실 돈이 네. 없어서 지금 못 사는 상황인데 네. 돈이 내가 있다면은 이 종목을 지금 살 텐데 하는 그런 네. 종목 있다면 소개를 좀. 예, 사실 그 만약에 현금이 좀 있다면 그 제가 두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우리 회원분들하고는 지금 산 종목이에요, 사실. 좀 알려주세요, 예. 저희도. 이게 뭐냐면 이제 기아차와 그 LG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대형주이기 때문에 뭐 차트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최근에 저희 스트라이크에서요 월화수목금 네. 차를 얘기하신 분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제 기아차도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사실 어저께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회원 포트에 어저께 편입을 했어요. 네. 예. 오늘 뭐 다행히 2.9% 정도 지금 상승을 해줬는데 수급의 중심에 좀 있었죠. 자,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데 최근 조정받았다 안 가겠습니까? 눌림목에서 사야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현금이 있다면 기아차를 제가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아차를 꼭 편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기술적인 패턴을 제가 좀 보고 이 자동차 꼭 뭐 기아차가 아니더라도 뭐 현대차도 괜찮아요. 네. 예. 그 중에서도 뭐 기아차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편입을 좀 해보고 싶고. 그럼 지금 이미 예. 좀 회원분들하고는 좀 사셨다고 하셨는데 예. 한 얼마 정도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목표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목표가는 지금 따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그때그때 수급을 또 보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지금 회원분들하고 매매할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막 얘기를 기아차 나도 관심 갖고 있는데 라시는 분들은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내일 시초까지 조금 따라가도
시초가에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금일 뭐 2.9% 상승이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큰 상승은 아니지만 이 종목 대비했을 때는 제법 많은 그렇죠. 수익률이거든요. 워낙 조용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그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지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하루 쉬게 되면 이 종목은 아침에 갭 상승 해가지고 이게 음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음봉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주가 흐름을 충분히 관찰하시고, 그 만일에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 음봉 공략 기법 제가 서두에 예. 말씀을 드렸던 그 기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셔야지 시초가에 따라가시게 되면 사자마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불안하시겠죠,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공략 타이밍을 좀 잘 잡아가시길 바라겠고. 네, 기아차 예. 괜찮아 보이고 아까 또 이제 LG화학 예, LG화학도 저희가 어저께 편입을 했어요. 네, 한 35, 6만 원씩은 다 보시던데요. 전고점 정도는. 네, 뭐 그 정도는 뭐 무리 무난하게 없이. 갈 수 있다고 예. 좀 봅니다. 자, 이게 그 편입한 이유 자체는 뭐 수급도 수급입니다만은 어저께 기술적인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박스권 상단을 그죠? 돌파를 했는데 위쪽에 121선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평선 부담을 조금 받아요. 그러면서 단봉의 캔들이 형성이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눌리더라도 밑에서 매수를 받쳐주기 때문에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일은 없겠다라는 판단을 제가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어저께 그 LG화학을 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대략 한 3% 정도 넘게 이제 수익이 조금 발생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도 아직 이 LG화학이 늦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역시 그 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일 지수가 하루 쉰다면 강세권을 유지하되 조금 쉰다면 단기성 매물들이 장 시작 초반에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놓치지 마시고요. 박스권 상단에 근접하는 즉시 주머니에 예. 챙겨 두시게 되면 네네. 아무래도요. 뭐 단기간에 이 LG화학 가지고 이게 중국과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럼요. 아마 그 짭짤한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 이 수급 역시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매수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기관들은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즉 이 장기간에 박스권을 보였던 이 지리한 시간 동안 기관들은 계속해서 챙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은 뭐 박스권 저점에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때가 왔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OL 꼭 못 잡으신 분들은 이제 LG화학에 관심 좀 두시면 되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화학주 중에 이렇게 차트가 예쁜 종목 이제 최근에는 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아차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참, 제가 여쭤보기 잘했네요. 그죠? 예, 여러분들한테 정보도 드리고. 자, 돈이 있다면 전문가가 사고 싶은 종목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만, 돈이, 없으신데, 파실 거예요? SGNG? 그래야 네. 돈이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순환 차원에서 보다 SGNG는 그냥 꼭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종목을 또 하나만 계속 들고 있으면은 네. 주마다 나가지고 할 말도 없고 하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종목을 계속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그 종목을 바꾸겠습니다. 그럼 예. 전량 바꾸는, 남겨두지 않고, 일단 방송상에서는. 그죠? 예. 네. 어떤 종목이에요? 아까 이제 끝끝내 이제 대형주가 아닌 개별주로 어떻게든 승부를.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개별주들도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거는 고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종목은 외환은행입니다.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이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깜짝 놀랐네요. 코스피 200이지만 외환은행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게 코스피 200처럼 움직이지는 않죠. 개별주처럼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간단합니다. 지금 뭐 금융주들이 오를 만한 여건이 있느냐, 금융주라고 하는 거는 장이 뭐 대세 상승이 나와야지 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보다는요, 금융주들 자체는 뭐 싸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적용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주가 오를 때는 일단은 이유 없이 올려놓고 나중에 이유가 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상 주가는 그렇습니다. 재료가 나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재료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죠. 지금 그 측면에서는 일단 이유 없이, 왜냐면은 그 유로존 위기가 뭐 해소되는 기대감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지금 지수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구간에서는 바로 그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 뭐 경제
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번 끌어올릴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냥 매수가는 시초가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진입을 하시고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으시고요. 지금 최근에 5월 달부터 기관 쪽에서 들어온 매수 수량이 한 850만 주 정도가 됩니다. 한 2달 조금 넘었죠. 한 3달 정도에 네. 거쳐가지고 외국인들이 한 100만 주 좀 넘게 들어온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는 계속 매도를 했고, 일단 기관 쪽에서 들어온 창고 자체가 은행 창고에서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불확실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이렇게까지 많이 사놨으면은 시세가 크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단기적으로 배트를 짧게 가져가시면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9,000원 정도 보시고요. 2차적으로는 10,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번에서 3번 정도 잔파동이 나온다고 하면은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요 8,000원으로 이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그럼 100%이 외환은행으로?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완성된 포트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대열 전문가의 완성 포트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50대 50, S오일과 대우조선해양 그대로 갖고 갑니다. S오일은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10% 이상 수익 난 상황, 목표가가 이미 터치가 됐지만 그대로 끌고 가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올려진 목표가 다음 화면에서 확인시켜드립니다. 자, 11만 5천 원, 원래는 10만 8,500원이었는데요. 자, 지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고 더 좋아진 수급, 목표가는 피보나치 툴 사용해서 가격대를 좀 잡아주셨습니다. 절대 물량을 뺏기면 안 되는 S오일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의 강점이 있습니다. 8월 1일 외국인들의 어떤 굉장히 급한 매수 이후에 오늘까지도 6%대 상승이 차트적으로도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는데요. 기존 목표가를 그대로 아직은 일단은 유지를 하셨습니다. 29,300원. 이때 다시 한번 재검토 의지를 내비쳐 주셨고요. 그 밖에도 기아차라든가 LG화학, 내일 은봉시 한번 잡아보는 거 밑골이 있을 때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김정원 전문가님은요, SGNG 1% 정도 수익이 났지만 외환은행으로 종목 교체를 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교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GNG도 연내 한 5,000원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자, 외환은행은 내일 역시 시초가에 한번 잡아보시고 한 10,000원 정도 갈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성 랠리 그리고 은행주에도 매기가 한번 강하게 들어갈 때가 됐죠. 다 나눠서 지금 올라가는 순환매 장세의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는 10,000원이고요. 손절가는 8,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깨알 같은 종목들 얘기를 정말 훌륭한 멘토님들 입에서 들어봤는데요. 투자에 대한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 하에 이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립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만 퀴즈 이벤트를 내드리고 저희가 물러가야 되겠죠. 이대열 전문가님 문제 출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도 제가 문제를 출제를 드렸는데 이번 주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ETF와 관련 없는 것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코덱스, 2번 킨덱스, 3번 타이거, 4번 라이온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정은 전문가님 예. 힌트 부탁드릴게요. 네, 좀 어려우니까 제가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요. 코덱스는 제가 삼성투신에서 운영한다고 알고 있고, 킨덱스는 한투, 타이거는 미래에셋으로 알고 있는데, 라이온은 외국인인가요? 라이온은 아직은 누가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다. 동물원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참여 방법은요? 네, 참여 방법은 이제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다가 리치맵이라고 치시면 홈페이지가 뜨는데 거기에 무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거기 위에 보면은 주식쇼 스트라이크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고 정답을 푸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답 확인까지 눌러주시면은 이벤트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네, 이벤트 참여하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문제 푸시면서 무료 방송도 보시면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밤 9시에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이 유동성 랠리가 시작된 것인가? 라는 주제로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님, 이대열 전문가, 김정은 전문가님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위한 전략. 오늘 2부는요, 고승환 전문가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노하우, 이 머니트리 시스템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가능해요. 고맙습니다.